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껏 배웠던 벡터하고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이제 기본 교류 회로를 볼 거예요. 이제 2학기로 계속 이어지는 회로를 볼 건데 기본 교류 회로에서 어떻게 우리가 뭐를 찾아가지고 진행을 전에 해야 이미 한 되는지 것 그거에 대해서 같은데요. 좀 알아볼게요. 자, 교류는 배우셨죠? 교류는 직류와 교류의 차이는 우리가 얘기를 해왔고 교류 전압과 전류의 정방향과 그 표시법 이게 나름 벡터기 때문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몰라도 제가 내드리는 연습 문제를 이제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벡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시 방법이 예를 들어서 여기 전압이 나와 있는데 전압을 표시할 때는 항상 플러스를 위쪽으로 하고 마이너스를 밑에 쪽으로 둬요. 나중에 회로가 복잡해지게 되면 회로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보통 통상 우리가 간략하게 나타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전압원이 있을 수도 있고 전류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L이나 뭐 C가 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맨 밑을 레퍼런스로 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회로 관점에서 봤을 때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0으로 잡는 거예요. 0으로 잡아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몇 볼트인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레퍼런스라고 얘기들을 하게 되고 어, 워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워스. 예, 접지루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통상 우리가 공사나 이런 거 할 때 땅에다가 이제 어스 봉을 달거든요. 그 접지봉을 달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여기에요. 항상 대지면을 0점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아래쪽을 0으로 보지 우리가 통상 여기가 0볼트고 그래도 관계는 없어요. 우리 근데 그렇게 표시는 하지 않아요. 여기가 0볼트고 여기가 10볼트가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표시는 하진 않아요. 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교류는 반주기마다 흐르는 방향이 바뀌어서 일정하지 않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일 때는 이 구간일 때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 구간일 때는 이쪽이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하지만 교류를 표시를 해도 위쪽을 플러스로 하고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한다는 거예요. 기전력이나 전압, 전류의 크기나 위상 등의 상호작용을 취급을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정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때, 전압과 전류의 정방향을 정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전력을 E, 전압을 V, 전압 상승 방향을 정으로 하게 되면 위쪽을 보통 플러스를 놓고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놓고 전류 방향은 이쪽으로 흐르는 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로 놓는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그냥 이게 들으세요. 나중에 전자기학 같은 데서 벡터 배울 땐 되게 중요해요. 저는 중요하게 다루진 않을 거니까 눈에 익히란 얘기죠. 전압의 기호에 아래 첨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전위 상승의 방향을 앞쪽에 기재를 하고 전류의 방향 같은 경우는 기전력의 방향과 동일 그리고 부하 양단의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것을 정방향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전압이 여기가 10볼트고 0볼트로 하면은 전류가 당연히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방향이고 이게 마이너스 방향인데 어, 실제로 전압은 여기가 10볼트고 여기가 0볼트인데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전류를.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이제 극성을 갖게 되죠. 이제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셔도 돼요. 네. 자, R과 L과 C가 있는 경우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R과 L과 C가 있는 경우. 제가 여러 가지 경우를 다룰 건데 R과 L과 C가 단독으로 있는 경우, RL이 있는 경우, RC가 있는 경우, 그리고 RLC가 모두 있는 회로, 그러니까 단독으로 있는 회로, RL 회로, RC 회로, RLC 회로 이렇게 여러 가지 회로를 다룰 건데 이 케이스만 저는 다룰 거예요. 그래서 R만 있는 회로, L만 있는 회로, C만 있는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볼 거예요. 위상차를 벡터로 표시를 할 거고, RL이 있는 회로, 자, R과 L과 C가 있는 회로에서 벡터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거에 따라서 RL만 있는 경우에 전압과 전류의 관계, 그리고 RC가 있는 경우에 전압과 전류의 관계, RLC가 모두 있는 경우에 전압과 전류의 관계. 여기서 이제 벡터 표시하는 방법하고 연산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앞서고 뒤지고 관계 이런 거에서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전에 배워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맨 밑에 보면 저항 R만 있는 회로가 먼저 나와요. 이제 요거죠. 이놈이죠. 회로에 저항 R이 있어요. 저항 R이 있는데 그 양단의 전압 V를 인가하게 되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이거는 이제 표시하는 거지 일로 회로가 있다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은 요 길밖에 없고 이때 저항 아래 전류 I가 흐른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떠냐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전압하고 전류의 크기의 비는 V는 IR이니까 그죠? 전압하고 전류의 크기, 요 크기죠. 요 크기의 비율은 저항 R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항 R이 1이면 전압하고 전류의 크기가 같겠죠. 그렇죠. 저항 R이 1이니까 얘가 만약에 10V라 그러면 이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 전류도 10이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항이 0.5다. 0.5다. 근데 전류가 10이 흐른다. 그럼 전압이 0.5니까 반밖에 안 흐르잖아요. 그러면 5V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저항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전류가 더 크겠죠. 이해 가시죠? 잘 보세요. 저항이 만약에 2다. 그럼 만약에 전류가 10A가 흐른다 그러면 전압은 20V가 걸리겠죠. 저항이 크게 되면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잖아요. 전압이 높아도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 놈이기 때문에 저항을 작아져서 이런 식의 등호가 성립이 돼요. 예, 등호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저항 값에 의해서 전압과 전류의 비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크기가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저항 값에 의해서 생긴다. 그리고 저항은 위상 차이가 없어요. 전압 전류 위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압하고 전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같은 위상을 갖게 되죠. 위상 차이가 없다. 첫 번째 크기는 저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위상 차이는 없어요. 언제? R만 있는 회로일 때. 네, 그래서 저항 R만 있는 회로에 전압 V를 Vm sin 오메가 T라는 정연파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추상적으로 전압하고 전류를 저렇게 취했지만 VM 값하고 IM 값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나중에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풀이가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해를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죠. V는 IR이니까 거기서 도출된 거를 알 수 있고 요거는 전압을 우리가 Vm sin 오메가 T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압 대신에 Vm sin 오메가 T를 집어넣게 되면 자, 저항은 그 오메가를 타지 않죠. 이거는 상수예요, 그냥. 정연파가 인가가 되더라도 V하고 I는 그쵸. Vm sin 오메가 T 뭐 I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위상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값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저항은 변하지 않아요. 저항은 그냥 컨스탄트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Vm sin 오메가 t라는 전압식에서 크기를 나타내는 Vm하고 R만 앞으로 뽑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값만 연산할 수가 있어요. 값. 그죠? 뒤에는 파형과 위상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파형하고 위상을 갖지 않죠. R은. 그래서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R분의 Vm을 전류 크기로 갖는 IM이라는 크기를 이제 도출할 수가 있고, sin 오메가 t가 그대로 내려가지고 sin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 R만 있는 경우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I는 R분의 V라는 식에서 내가 I를 구할 수 있어요. 전압 V에 대한 이 식을 알게 되면 I에 대한 식도 그대로 이렇게 R로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쉽죠? 예, V식에서 크기만, R은 크기만 갖고 있기 때문에, 벡터적 요소가 없어요. 크기만 갖고 있기 때문에, 크기만 나눠줘가지고, IM을 구할 수 있고, 파형은 그대로 갖고 온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전압 V의 위상과 전류 I의 위상은 동상이다. 동상이다. 예, 보시는 것처럼, 위상 차이가 없으니까 동상이죠. in pace라고 얘기를 해요. 동상. 그래서 알마리노 회로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 잘 봐주세요. 뒤에 L이 있는 경우, C가 있는 경우 달라지니까. 예, 동상이라는 거는 지금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은 이렇게 돼 있고 전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동상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시점, 내려가는 시점이 다 같아야 동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전압과 전류의 시료값을 밑에 있는 벡터로 표시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동상이니까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겹쳐져 있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가 서로 위상이 같으니까 위상 차이가 없죠. 위상이 같으니까 위상 차이가 없으니까 벡터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VI 벡터는 저렇게 나타난다. 자, 보세요. 이거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식이 도출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IM은 R분의 VM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VM은 시료값을 취하게 되면 루트 2 V라고 나타내 줄 수 있고 IM은 루트 2 I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뭐 루트 2 루트 2 나중에 없어질 거긴 한데 루트 2 I는 R분의 루트 2의 V라고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I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I는 얘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죠? 그래서 없애주게 되면은 R분의 V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요 값은 시료값이에요. 시료값이니까 시료값의 관계에서 I는 R분의 V라고 나타내주게 되면 시료값은 파형이 이렇게 쭉 갔을 때 실질적으로 나타내주는 값의 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위상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값만 가지고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식이 단순해지죠? 식이 단순해지죠? 예,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벡터도는 동상이며 벡터도는 밑에 위에 있는 그림처럼 V하고 I하고 서로 위상이 같고 크기만 다른 그 크기는 R에 의해서 결정되는 크기의 B는 R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파형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고 저항만의 회로에서 또 하나 볼 거는 V하고 I는 서로 동상이니까 요거를 기호법으로 표시하게 되면 V는 IR이니까 저항 R은 전압을 I로 나눠준 형태죠. 똑같아요. 그냥 분수 오른쪽 왼쪽으로 갔다가 분수로 갔다가 분자로 갔다 분모로 갔다 요거 그냥 바뀌는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압 V와 I는 동상 R은 항상 실수이다 말씀드렸어요. 기호법으로 저항 R을 취급할 때는 단지 실수로만 취급을 한다. 실수예요. 컨스탄타 값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죠. 이제부터 머리 아픈 거는 L이에요. L. L은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L은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죠. 기억나실 거예요. L만 있는 회로에서는 그쵸.
전류가 있다 그러면 전압이 90도 앞서고 C만 있는 회로에서는 90도 뒤진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을 한번 뽑아내 보죠. 예. 그 회로에 L만 있어요. L만 있는데 역기전력을 제가 설명을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렸을 것 같아요. L만 있는 회로에서 전압 V를 양단에 인가하게 되면 전류 I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역기전력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 L만 있는 회로는 특성이 전류가 흐르는 거를 방해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dt분의 di라는 게 있게 되면 dt분의 di가 변하는 거를 원치 않아요. 되게 보수적이죠. 그래서 전류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걸 원하지 전류 흐름의 변화가 있는 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류가 흐를 때는 L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위 시간당 변하는 전류량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쭉 쇼트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L이 역할을 할 때는 시간당 전류가 변이가 있을 경우 이 L이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전압을 인가를 해준 것만큼 반대쪽으로 기전력을 인가한 거랑 똑같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만큼 여기에 만약에 10V만큼의 변이가 생겼다 그러면은 10V만큼의 변이를 방해하려는 것만큼의 전압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10만큼 걸렸고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10만큼 걸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10만큼 걸었으니까 변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거잖아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L이에요. 그래서 역기전력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카운터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요거는 잊어버립시다. 네. 역기전력이란 말을 많이 쓰고요.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자기 인덕턴스 L만 있는 회로에 I는 Im sin 오메가 t라는 정연파 전류를 흘리게 되면 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L의 유도 기전력 EL이 발생을 해요. 예. 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건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모르겠다 그러면은 찾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I를 흐르게 하기 위한 공급 전압 V와 같죠. 예, I를 흐르게 하기 위한 공급 전압 V와 같기 때문에 앞에 1차적으로 가한 전압과 뒤에 L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려는 전압 V가 서로 같아지는 거죠. 자, L만 있는 회로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 전압 V가 인가됐는데 여기에 역기전력 EL이라는 거가 생긴다. 전류 I가 흐를 때. 그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EL이라는 거는 L dt분의 di라고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여러 번 반복드렸죠. 예, L에 흐르는 기전력은 L에 흐르는 그 전압은 L dt분의 di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서 I를 우리가 정의를 했죠. 앞에 I라는 거는 IM의 sin 오메가 t라고 하자라고 요 바로 앞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I 대신에 요 놈을 집어넣게 되면 밑에 있는 식처럼 표시가 되죠. 그리고 IM이라는 거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dt분의 d sin 오메가 t만 남게 되는데 오메가 또 상수니까 미분하게 되면 앞쪽으로 또 나오죠. 그래서 오메가 LIM이라는 게 앞으로 나오게 되고 sin 오메가 t를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은 밑에 있는 식처럼 바뀌어요. 오메가 LIM의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거를 사인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으로 사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때는 90도 더해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전체식으로 보게 되면 오메가 LI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뭐가? 전압 V가. 그래서 요게 전압 V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VM. VM으로 오게 되고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벡터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류가 I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하게 되면 전류는 L만 있는 경우에 전압은 90도 앞서게 되는데 이 전압의 크기는 오메가 L의 IM이라는 데서 오게 되죠. L값 주어지고 오메가는 주파수 아니까 구할 수 있고 IM은 전류에서 온 거니까 이 크기는 구할 수 있고요. 위상각은 90도 앞서게 되죠.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아시겠죠? 요 식. 그래서 L만 있는 회로는 보시는 것처럼 I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1차적으로 I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왜냐면은 V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표시되잖아요. 그러면은 C만 있는 회로랑 헷갈려. 그러니까 I를 1차적으로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I를 기준으로 할 때는 90도 전압이 앞선다. 그 크기의 B는 오메가 LIM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전압 V의 위상은 전류 I의 위상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서죠. 그리고 전압과 전류의 시료값을 VI라고 하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오메가 LIM을 VM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아래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IM을 루트 2I, VM을 루트 2V라고 하게 되면 오메가 LIM은 VM이라는 식에서 이제 크기에 대한 거예요. 계속 보지만 위상하고 크기의 관계만 보면 돼요. 난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크기가 극악과 전류의 크기의 B는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앞에 있는 거를 갖다 끌어가지고 그래서 루트 2 루트 2 없애게 되면 오메가 LI는 V. 요 V하고 I는 시료값이에요. 시료값으로 90이 나타내주는 이유는 위상에 대한 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거를 고려할 세타라는 거를 오메가나 세타 이런 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주는 거예요. V는 오메가 LI라고 앞뒤 바꿔준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XLI라고 할 수 있어요. 오메가 L을 XL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L에 의한 인덕터스니까 XL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L을 XL이라고 표시하게 되면 V는 XL의 I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때 XL은 보시는 것처럼 오메가 L이라고 해줄 수가 있는데 XL은 저항 성분이잖아요. XL 뒤에 이제 C 배우게 되면 XC가 나오게 되는데 R 요거 세 개를 다 묶어가지고 임피던스 Z라고 할 거고 XL 같은 경우는 저항 성분이죠. 그래서 단위 5ohm이에요. 얘도 5ohm이고 얘도 5ohm이고 저항의 디멘전이니까 얘를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전압을 전류를 나눠주게 되면 그러니까 V는 IR이라고 했고 V는 IZ라고 했는데 L만 있는 경우는 V는 I의 XL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C만 있는 경우는 V는 I의 XC 이건 뒤에 할 거예요. R만 있는 경우는 V는 IR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는 L만 있는 회로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L만 있는 회로에서 내가 전압의 시료값을 알고 전류의 시료값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XL은 이 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전압 V와 전류 I의 BXL, 즉 오메가 L은 저항의 차원을 갖죠. 그래서 값도 오음의 단위로 표시를 해요. 저항과 구분하기 위해서 리액턴스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저항과 구분하기 위해서 XL과 XC는 R과 다른 거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리액턴스 개념을 도입을 하고
용량에 의한 리액턴스와 구별하기 위해서 유도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유도 리액턴스라는 말 잘 기억해 두세요. 유도 리액턴스라고 한다. V와 I의 벡터도는 뭐 당연히 90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지금 요걸 구했잖아요. 보세요. 구하는 순서를 I를 기준으로 해서 I는 IM 오메가 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식을 쭉 풀어왔어요. 풀어왔더니 요 식이 도출이 됐어요. 요 식을 벡터로 나타내 보니 I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이 90도 앞서고 크기의 B는 오메가 L IM으로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V는 I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선 위상을 갖는다. 그리고 V는 오메가 Li에 의해서 I를 오메가 L 배하면 I 값에다가 오메가 L을 곱하게 되면 곱하게 된 거에다가 위상을 2분의 파이만큼 앞서게 하게 되면은 전압 V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알고 있다 그러면 크기는 얘는 오메가 L에 I를 곱해주게 되고 위상은 90도만큼 2분의 파이만큼 앞서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압 V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압 V와 전류 I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호법에서 어떤 벡터를 90도 앞서게 하는 거를 오퍼레이터 J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값이 있을 때 그거를 90도만큼 앞서게 해주는 오퍼레이터가 J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가 있는데 전압하고 전류는 크기에 의해서 저희가 구할 수가 있으니까 오메가 Li에다가 J를 곱해주게 되면 90도 앞서게 되잖아요. 그쵸? I라는 놈이 있는데 여기다가 90도 앞서게 해주려면은 J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크기는 오메가 L을 곱해주고 위상은 90도 앞서게 해주려고 하니까 J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식을. 그죠? 그래서 I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I분의 V를 J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분의 V를 구하게 되면 R이나 임피던스 Z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게 되면 그래서 요거를 묶어가지고 XL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L을 XL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죠? I분의 V는 임피던스 Z인데 이게 J의 XL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언제? L만 있는 경우.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쵸?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그 전개식은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안 할 테니까 정리된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자, 기호법으로 유도 리액턴스를 표시를 할 때 유도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에 J를 곱해서 90도 앞서게 해주는 거예요. J를 곱한 JXL, J 오메가 L로 취급을 한다. 예, 요거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요해서 그렇죠. 예, 지금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 R만 있는 경우, L만 있는 경우 했어요. R이 있는 경우는 R하고 L이 동상이라고 그랬죠. R하고 L이 동상이에요. 아니, 전압 V하고 I하고 V가 서로 동상이에요. 근데 이 크기의 비율은 R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그죠? V는 IR이니까 R에 의해서 전압과 전류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 위상은 동상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L이 있는 경우는 V는 I의 XL이라고 최종 나왔죠. L만 있는 경우는. 그리고 그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J의 XL을 하게 되면 뭐를 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만 일단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살짝 빨리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R이 있는 회로랑 L이 있는 회로랑 C가 있는 회로가 서로 LC가 대칭이에요, 대칭.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빨리 한번 리뷰를 하게 되면, 리뷰를 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요거 두 번 들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빨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들으세요. 그거를 권장을 하고요. 요 특징을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게 되면 RL과 RC 회로에 대해서 이해가 좀 빨라져요. 요거 한번 끊고 RLC가 다 있는 회로를 다 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 조금 빨리 갈 거예요. 빨리 갈 거예요. C만 있는 회로를 잠깐 볼게요. 정전 용량 C만 있어요. 이 회로 보시면 유사해요. L에 있는 회로랑 C만 단독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양단에다가 전압 V를 인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류 I가 흐르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한번 볼게요. 정전 용량 C만 있는 회로에서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정전 용량 C 페럿의 회로에다가 전압을 인가를 해요. 아까 우리가 L을 해석할 때는 I를 주로 사용을 해요. 그게 해석이 쉬워서 그런 거예요. I는 IM 어쩌고 저쩌고를 사용을 했죠. C는 전압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쉬워요. 그래서 전압 V는 Vm sin 오메가 t라는 거를 인가를 한다고 합시다. 이 전압을 Vm에 sin 오메가 t라는 거를 인가를 하게 되면 전류는 얼마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때 전압과 이때 전류의 크기와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정전 용량 C에 축적되는 전하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Q는 CV라는 식이 있었죠? Q가 이렇게 있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판때기 두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전압 V를 인가를 했을 때 여기 쌓이는 전하량은 전압의 크기에 비례한다. 여기 쌓이는 전하량은 여기 이 사이의 C값과 전압 V에 비례하더라는 거를 우리 선배들이 알아냈다. 그래서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Q는 CV. 여기에서 전압 V 대신에 위에 정의한 전압, Vm sin 오메가 t라는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볼게요.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우리가 I를 구해야 되잖아요. V는 Vm sin 오메가 t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때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DT 분지 DQ잖아요. I는 그쵸? 어, Q는 CV라고 했으니까 I는 DT분의 DQ라는 식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요거는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를 한번 보세요. 보실 필요 없어요. 요거를 전개하는 것까지 제가 요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I는 DT분의 DQ라고 표시할 수가 있죠. 위에 있는 식에서. 여기서 Q는 CV라고 했으니까 Q는 CV인데 V가 요거니까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C하고 Vm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게 되고 DT분의 D sin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로 바뀌면서 요 오메가가 한 번 더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오메가 CVM이라는 상수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걸로 바꿀 수 있죠. 미분을 하게 되면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으로 바꾸게 되면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오메가 c v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쵸?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전류는 결과적으로 오메가 C VM이라는 크기를 가지면서 위상차는 2분의 파이만큼 앞서는 거예요. 전류가. 아까랑 다르죠? 전류가,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는 거예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은 뒤지죠? 전류를 기준으로 봤으니까 전압이 90도 뒤지는데, 그 역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전류가 전압이 90도 앞선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전압을 중심으로 해서 전류를 유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 CVM의 크기를 IM의 크기를 가지며 위상은 90도만큼 앞서게 되는 전류값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I가. V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I가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죠? 크기는 오메가 CVM만큼의 크기를 가지면서 90도만큼 앞서니까 아까 L에서 했던 그 짓을 또 할 거예요. 전류의 위상은 전압 V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서죠. 밑에 있는 그림에처럼. Q는 일단 잊어버리세요. 전압하고 Q는 동상이에요. Q는 CV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동상이죠. 얘는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거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예요. 전압보다 전류가 90도만큼 앞선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랑 달라요. 그 L만 있는 경우랑 달라요. C만 있는 경우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서로 위치되는 게 반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당연히 벡터도도 달라지겠죠. C만 있는 경우에 벡터도는 내가 I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서 I만 있는 경우, 아까 L이 있는 경우는 I가 있으면 이렇게 90도 전압이 앞섰잖아요. C만 있는 경우는 반대로 90도 뒤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C 회로의 VI 벡터도. 위식에서 크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오메가 C VM을 IM이라고 했을 때 시력값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오메가 C VM이 IM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시력값으로 나타내 주게 되면 오메가 C 루트 2의 V는 루트 2의 I라고 표시해 줄 수 있죠. 그대로 풀어준 거예요. VM을 루트 2V, IM을 루트 2 I라고 그대로 풀어준 거고, 이때 전압 V는 얘하고 없애주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죠. 오메가 C분의 I라고 표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또 임피던스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어,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게 되면 임피던스의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상기에 보면 L만 있는 회로에서는 전압을 이거를 나눠주게 되면 오메가 L이 됐잖아요. 이거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아요. 비교해서 나는 저거를 유도를 못하겠다. 그러면 암기하세요. 요거를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메가 C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XC, 아까 요게 XL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XC가 되는 거예요. XC는 그쵸? XC는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죠. 그게 전압을 전류로 나눠준 값이 되는 거고. 여기서 설명을 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압 V와 전류 I의 비를 XC로 나타낼 수 있는데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으면서 이거를 오음의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되죠. 임피던스니까. 이거를 아까는 유도 리액턴스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량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쓰는 말이니까 잘 봐두도록 하세요. 자, 벡터도 했죠? 식을 다시 봅시다. I는
L은 V는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I에서부터 V를 유출을 했기 때문에. 근데 C는 I는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이거는 V에서부터 I를 유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I는 오메가 C VM이라는 크기를 가지면서 위상은 2분의 파이만큼 앞선 그런 회로가 되니까 IM sin 오메가 T 2분의 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요거를 크기라고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식 A는 보시는 것처럼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이 90도만큼 뒤지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로 암기를 해주세요. 요거로 암기를 해주세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기호법으로 표시하게 되면 I는 똑같아요. 오메가 C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크기로 봤을 때 전압의 값을 알고 있으면은 오메가 C만큼을 곱해준 다음에 90도만큼 앞서게 해주게 되면 I를 구할 수 있다. 말로 표시하면 그래요. 전압 V를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I를 구하고 싶은데 이거의 크기의 비가 오메가 C잖아요. 크기의 비만큼 곱해준 다음에 위상을 J만큼 앞서게 해주면 I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말로 풀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넘겨줘 보죠. 요걸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얘를 넘겨주죠. 얘를 넘겨주고 얘도 넘겨주게 되면 즉 전압을 전류로 나눠져야 임피던스 Z의 영역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넘겨준 거예요. 넘겨줬더니 J 오메가 C분의 1이 되더라. J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데 우리는 J는 분모해 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마이너스 J가 되죠. 그래서 임피던스 Z 그러니까 XC죠. XC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얘하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니까 잘 한번 보세요. 이거를 써놓고 눈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호법으로 용량성 리액턴스를 표시를 할 때는 용량 리액턴스 SC는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크기의 비를 갖게 되고 여기다 J를 마이너스 J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ZXC가 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주의할 거는 XL은 오메가 L이었잖아요. 그죠? XC는 오메가 C가 아니라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예, 요거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R과 있는 회로, R이 있는 회로, L이 있는 회로, C가 있는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 정리를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표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암기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거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